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부모에게서 격리된 아이들을 임시로 보호하는 수용시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26일 실시되는 예비선거를 앞두고 뉴욕 이민자연맹이 친이민 정치인 4명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H-1B 신청자의 적정 임금 수준이 상향 조정돼 앞으로 노동허가 승인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푸드스탬프 등록자 수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줄어 8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레스토랑과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음식에 더 이상 트랜스 지방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불법 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격리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모에게서 억지로 떼어낸 아이들을 임시로 보호하는 수용시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부 주지사들은 오늘 트럼프 행정부의 비인도적 처분에 반발하고 주 방위군을 국경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공개한 사진은 텍사스주 남부 멕시코 접경 도시인 엘페소에서 약 60km 떨어진 토닐로 통관항에 있는 이른바 텐트시티입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 구금하다가 부모가 기소돼 구치소로 이감되고 나면 남은 아이들을 수용하는 책임은 보건복지부가 떠맡게 됩니다. 이 부처는 그동안 텍사스 브라운즈빌의 옛 월마트 부지 등에 임시 보호시설을 만들어 1,500여 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수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7일부터 연방 검사들에게 불법 이민자 전원 기소 지침을 하달하면서 격리되는 아동의 수가 급증하자 임시로 마련한 시설이 토닐로 통관항의 텐트시티입니다. 항공사진을 보면 여러 텐트가 군대 막사처럼 늘어서 있고 하얀색 텐트 지붕 사이로 수십 명의 이민자 아동 청소년들이 줄지어 걸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불법 이민자 부모 아동 격리 정책에 주지사들도 집단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주방위군 소속 헬기와 탑승 인력에 대해 현재 임무 수행 중인 뉴멕시코주 국경지대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했고, 매사추세츠주의 찰리 베이커 지사도 아동 격리 정책 때문에 주 방위군 파견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드아일랜드와 콜로라도 그리고 뉴욕의 쿠오모 주지사도 행정부의 비인도적 처분을 비난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오는 26일 실시되는 예비선거를 앞두고 뉴욕 이민자연맹이 친이민 정치인 4명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연방 하원의원, 이베트 클락 의원 등 이민자 편에 서서 의정 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입니다. 뉴욕 이민자연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전국적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친이민 정치인을 선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연방의회의 흑인 의원 모임인 블랙코커스 의장을 지낸 그레고리 믹스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믹스 의원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클린 드림 액트를 지지했고, 이민자 부모와 자녀가 강제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치인은 브루클린 구선거구의 이베트 클락 의원으로 뉴욕시를 이민자 보호도시로 지키기 위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불법 체류자 출신 정치인인 에드리아노 에스파이앗 의원과 아프가니스탄 참전 군인 출신 맥스 로즈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에스파이앗 의원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익 옹호를 위해 더 치열하게 투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 이민자연맹은 지난달 조셉 크라울리, 그레이스 맹, 나디아 벨라케스, 하킴 제프리 의원들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최근 들어 취업 이민이나 H-1B 비자에 대한 보충 서류 요구나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앞으로 노동허가 승인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연방노동부 외국인 노동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취업이민과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이미그레이션로우.com이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국을 포함한 행정부 산하 기관들이 H-1B가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가장 유능한 외국인에게만 제공될 수 있도록 심사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는 노동승인 심사 과정에서 바뀐 표준 직업 분류와 산업 직업별 고용 구조 조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연방관보에 게재한 표준 직업 분류 매뉴얼 개정안은 매니지먼트와 파이낸스, IT, 엔지니어링, 소셜 사이언스, 교육, 미디어, 헬스케어, 퍼스널 케어, 교통 관련 직업군 등의 변화가 크며 펀드레이징 매니저, 퍼스널 서비스 매니저, 웹 디벨로퍼, 데이터 과학자 등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 같은 매뉴얼을 토대로 노동국 등은 해당 신청자가 실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과 능력 등의 기준을 책정하고 심사를 펼치게 됩니다. 푸드스탬프 등록자 수가 8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등록자 수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감소하기도 했지만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은 등록자는 4,008만 994명으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농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농무부의 한 관리는 어제 팍스뉴스에서 2013년 이후로 등록자 수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팍스뉴스는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 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수혜자 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도 큰 이유라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푸드스탬프 예산을 20억 달러나 삭감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모두 2,130억 달러, 약 30%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4월 정부의 복지 혜택이나 공적 보조 요건을 강화하고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행정명령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푸드스탬프는 저소득층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2013년 농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1달러당 1.3센트가 가짜 수혜자에게 돌아가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부분은 소매점에서 현금화하거나 금지된 품목으로 교환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에서 근무하는 아시안들이 고위직 임원으로 승진하는 비율이 타민족보다 저조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00대 기업 중 아시안 경영자 비율은 1.5%에 불과합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영리 기관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실시한 2018 아시안 및 아시안 태평양계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근무하는 아시아 출신 직원들의 고위급 임원 승진 기회가 타 지역 출신 직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전무 데이빗 리드는 아시아 출신 직원들이 타 지역 출신 직원들에 비해 소신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고 언어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승진 기회를 잃고 있다며 직원과 관리자 간의 소통 채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리드는 또 설문 응답자 중 30% 이상이 고위급 임원의 아시아 출신 직원이 존재하지 않다고 대답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500대 기업 중 아시아 출신 인재가 경영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5%에 불과해 아시아 출신 직원들이 이른바 대나무 천장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빗 리드는 이런 인식으로 인해 아시아 출신 직원들 대다수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며 소속 회사에 낮은 충성심을 갖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 내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아시아 출신 직원 2,800여 명과 타 지역 출신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심장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트랜스 지방이 미국 내에선 완전 퇴출됐습니다. 전국 레스토랑과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음식에 더 이상 트랜스 지방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의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 조치가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6년 모든 제품에 트랜스지방 함유 여부 표기를 의무화한 뒤 많은 식료품 제조업체들이 트랜스지방 사용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마가린, 커피크림, 감자튀김, 냉동 피자, 전자레인지 조리용 팝콘 등에 많이 사용돼 왔습니다.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 만드는 트랜스 지방은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유익한 콜레스테롤은 줄여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20여 년 전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시내 음식점들에서 트랜스 지방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학교 급식에서도 트랜스 지방 함유 음식을 제공할 수 없게 하는 등의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의회가 신형 주차 미터기 등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주차 위반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 상원에서 통과됐으며 하원에서 추진 중입니다. 뉴저지 주 상원 세출위원회는 디지털형 주차 미터기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 원격으로 주차 위반 단속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차 위반 시 주차 단속 요원이나 경찰 등이 카메라를 통해 원격으로 주차 위반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주 법원에서 우편으로 주차 위반 과태료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 시간이 만료돼 요금을 다시 지불해야 할 경우 3분 동안의 시간이 주어지며 위반 시 주차 위반 과태료와 함께 $2의 추가 벌금을 부과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주 하원에서도 추진 중입니다. 한편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전체 주차 미터기 중 20여 대 기기에 카메라를 작동시켜 주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의 왕따 경험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6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 가운데 80% 이상이 왕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학생의 82%가 급으로부터 괴롭힘 또는 왕따를 당했거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5년 전 설문조사에서 65%였던 것과 비교해 17%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 응답 학생 4명 중 1명은 교내 화장실과 식당, 복도, 라커룸 등에서 그부들의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17%는 왕따 문제를 상담할 곳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공립학교의 가이드 카운슬러는 학생 375명당 1명에 불과했으며 소셜워커는 612명당 1명꼴이었습니다. 2016-2017 학년도의 경우 전체 학교의 45%의 소셜워커가 없었습니다. 괴롭힘의 사유를 보면 성 관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종, 국적, 체형, 종교, 장애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2018 학년도의 상반기 정학률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나 늘었고 특히 흑인 학생들의 정학은 다른 인종의 학생들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1980년에서 2000년 출생자들인 밀레니얼 세대. 이들은 점차 사회로 진출하며 목소리를 높이며 큰 영향력을 주도하는 세대이죠.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음식점에서 팁도 가장 적게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에 매우 민감함을 보여줬습니다. 음식점에서 38세 이상 성인들의 절반이 20% 이상의 팁을 주고 있다고 답한 것에 반해 밀레니얼 세대의 3분의 2가량이 20% 이하로 주고 있다고 답해 명확한 세대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크레딧카드닷컴이 최근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응답자의 10%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아예 팁을 주지 않는다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우버나 리프트, 택시 등을 이용할 때도 18%가량은 따로 팁을 줄 정도로 서비스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아예 팁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밀레니얼들은 주택 구입에 대한 욕구도 기성세대들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크레딧카드닷컴 측은 예전과 달리 요즘은 직접 웨이터가 계산을 돕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스크린을 통해 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밀레니얼들이 팁을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도록 형식이 바뀌어가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광견병에 감염된 박쥐가 발견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지난 12일 애나임 지역에서 박쥐가 발견됐다며 이후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광견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광견병 바이러스는 박쥐로부터 물릴 경우 전염되며 박쥐의 이빨이 매우 날카롭고 작기 때문에 실제로 물린 사실을 모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광견병 감염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최근 박쥐와 접촉하거나 접촉한 사람을 목격한 주민들은 보건당국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전국의 버스 운전기사 폭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버스 운전석 보호벽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나폴리타노 연방하원 의원은
버스 기사 안전과 교통 안전을 위해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운전석에 안전보호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폴리타노 의원은 LA 메트로 교통국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일부 버스 운전석에 금속과 반투명한 플렉시글라스 보호벽을 점차 설치해온 결과 운전사 폭행 사건이 소폭 하락했다며 보호벽 설치가 운전사 폭행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매년 평균 130여 명의 LA 카운티 교통국 버스 운전자가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세청은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를 이용해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 가운데 올해 말 만료되는 270만 명에 이르는 갱신 대상자들의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갱신 대상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의 중간 두 자릿수가 73, 74, 75, 76, 77, 81, 82인 납세자입니다. 이 납세자들은 내년에 세금 보고를 하려면 반드시 갱신이 필요하며 세무양식 W7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오션시티 시의회가 오션시티 내 모든 해변에서 일반 담배를 비롯한 전자담배 등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해변가와 연결되는 모든 경로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100에서 $250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부터는 위반 시마다 $500에서 $1000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레이크우드 학군에서는 다음 달부터 소지품이 보이는 투명한 가방을 메고 학교에 등교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학군 내 4학년 초등학생이 스쿨버스 안에 22구경 권총을 가방 속에 숨기고 탑승해 친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스쿨버스 CCTV에 찍혀 공개된 직후 총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이크우드 학군교육위원회는 이번 주 내로 모든 공립학교에 금속 탐지기 설치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불법 판매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득해온 퀸즈 네멧 자동차 딜러십이 16만 4천여 달러를 소비자에게 배상하기로 뉴욕주 검찰과 합의했습니다. 업체는 오는 7월 30일까지 피해 소비자들의 배상금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이 딜러십은 소비자 동의 없이 각종 서비스를 추가하고 계약서 검토 없이 서둘러 서명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영상 28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영상 18도. 목요일은 가끔 흐리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가끔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